광양제철소에서 대형 폭발 사고가 발생해 5명이 다쳤습니다. 유사한 설비를 갖춘 포항제철소도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상주 영천 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도로관리를 맡은 업체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주 시민 100여 명이 그룹별로 테이블에 앉아 경주의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한 뒤 집중 토론할 의제를 직접 선정하는 회의가 오늘 화랑마을에서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 전남 광양시의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큰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발전 설비를 시운전하다가 폭발 사고가 일어난 건데 이 사고로 시운전을 하던 연구원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갑자기 폭발 잔해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더니 시뻘건 화염과 함께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폭탄이 터진 것처럼 버섯 모양의 검은 연기가 솟구치고 큰 폭발음과 함께 폭발 잔해물이 하늘 높이 궤도를 그리며 날아갑니다. 잠시 뒤엔 연쇄 폭발이 이어집니다.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음은 강 너머에서도 또렷이 들릴 정도로 강했습니다. 폭파가 2번이나 일어났어, 폭파가. 오늘 낮 1시 14분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거대한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철소 안에 있는 배열 발전 추결 설비에서 연구원들이 발전 장비를 시범 운전하고 있었는데 폭발에 이어 화재가 일어난 겁니다. 5분 간격으로 2번의 큰 폭발이 이어지면서 포스코 시험연구소 직원 등 2명이 중상을 입었고 3명이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맨 처음 옮겨진 상태 그대로 의식은 있고요. 무릎 골절하고 안면부 열상 정도거든요. 시커멓고 진한 검은 연기가 계속 피어오르고 공장 주변으로 날아간 폭발 잔해물 때문에 공장 바로 옆에 있는 이순신대교가 양방향으로 모두 통제되기도 했습니다. 그게 타이어만한 게 그게 폭발을 해가지고 하늘 높이 올라서 떨어진 게 대교 위에 이순신대교 위에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다른 사람 서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차에 맞은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포스코 자체 소방대와 소방당국은 장비 27대와 대원 170명을 긴급 투입해 50분 만에 불길은 모두 잡았습니다. 광양시와 소방당국은 10회수 장비에서 불꽃이 튀어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지열발전소 철거를 둘러싸고 시민단체와 시설 소유자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달 전 지열발전 시설을 철거하지 못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는 시축이 철거 과정에서 단층을 파열해 추가 지진이 일어날 수 있다며 철거 불가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시설 소유자 측은 시축이가 지하 지열정과 분리돼 있고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외국인 교수가 철거해도 안전하다고 답변했다며 보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사업자인 넥스지오는 지난해 1월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고 지열발전소 양도담보권을 가진 신한캐피탈은 시추장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0여 명의 사상자가 난 상주 영천고속도로 블랙아이스 연쇄추돌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도로관계회사를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 20분부터 상주 영천 고속도로 본사와 이 회사가 제설 등 도로 관리를 맡긴 위탁업체 2곳 등 모두 3곳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관 20여 명이 당시 근무 일지, 도로 관리 매뉴얼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이 업체들이 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도로회사 관계자와 차량 운전자 등 15명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업무상 과실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이 업체들이 도로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포항 MBC 송년기획 순서입니다. 정부는 올해 사용 후 해결료 관리 정책 마련을 위해 재검토위원회를 출범시켰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이 컸습니다. 월성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을 추진하는 경주시 지역실행기구도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지난 5월 사용 후 해결료의 영구 처리 방법 등을 논의할 재검토위원회를 공식 출범시켰습니다.
국민 여론을 다양하게 들어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양한 국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고지름 방패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에 대한 절차와 관리 방식에 대한 그런 의견을 구하게 되고 그걸 정부에 권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 등은 재검토위원회에 이해 당사자가 배제돼 제대로 된 공론화가 어렵다며 처음부터 반발했습니다. 원전 지역 주민 대표나 그다음에 환경단체 대표나 핵산업계 대표들 그다음에 정부가 추천한 중립적 위원까지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의 위원회에 들어와서 논의를 해야지 순항을 할 수 있다라고 보면 많은 갈등이 있겠지만 종착점으로 갈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재검토위원회 출범 이후 원전이 있는 지자체 중 경주시가 처음으로 월성 원전 내 사용 후 해결료 임시 저장 시설인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 실행 기구를 구성했습니다. 지역 실행 기구에 대해 원전 지역 주민들은 물론 시민단체의 반대가 이어졌습니다. 지역 자원 신설세를 받겠다는 겁니다. 주민들의 안전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지역 실행 기구는 주민의 안전이 아니라 지금 돈을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 실행 기구를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지역 실행 기구 구성과 함께 한수원이 맥스터 증설을 위한 기자재를 월성 원전에 대량으로 반입하자 반핵단체는 정부가 당초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자재 반출과 지역 실행기구 재구성을 촉구했습니다. 제대로 된 여론을 듣기 위해 시작된 사용 후 해결료 재검토위원회와 지역 실행기구가 지역 내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고 반핵단체가 경주 월성원전 폐쇄 전국 운동에 나서면서 사용 후 해결료 처리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이어서 올해 지역의 이슈를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주민 소환 투표까지 갔던 포항 오천읍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즉 SRF 갈등이 여전한데요. 포항시가 뒤늦게 대책을 마련했지만 주민들은 완전 폐쇄 등 강경한 입장이어서 해결의 실마리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운영을 시작한 생활 폐기물 에너지화 시설 SRF. 국비 614억 원, 민자 826억 원 등 1,534억 원이 투입된 시설로 하루 300에서 500여 톤의 쓰레기를 태워 전기를 생산합니다. 1,000억 원이 넘는 발전소 가동을 시작하면서 준공식은커녕 시의회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시운전 기간에 여러 가지 약속된 기준들이 이제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들이 이제 행정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검증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을 의회는 어쨌든 그 과정에 참여하지 못했고 인근 오천읍과 제철, 청림동 주민들은 악취와 오염물질 배출로 고통받고 있다며 가동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 가동이 전혀 무해하다라고만 주장을 하니까 저희로선 답답한 거예요. 심지어 저희 집에는 지금 암 환자도 있고 아이들이 또 2명이나 있는데 이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으면 이곳을 떠나라는 말밖에 저희는 느껴지지 않거든요. 주민들은 고도 제한 때문에 34m로 건설된 굴뚝 높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굴뚝 높이 33.8m, 전국에서 제일 낮은 높이로 700m 바로 앞에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다가 24시간 유해가스가 나오는 저런 쓰레기 발전소를 가동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은 지역 현안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지 않았다며 시의원 2명에 대한 주민 소환을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투표율 21.75%로 주민 소환이 무산되면서 박정호, 이낙연 의원은 의원 자격을 유지하며 직무에 복귀했지만 후유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중한 자녀들의 건강과 학습 환경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걱정을 들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SRF 반대 주민들은 자녀들의 등교 거부 운동까지 고려하는 등 완전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SRF에 대한 투명한 운영과 인근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갈등의 골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경주시는 오늘 화랑마을에서 교육 원탁회의를 갖고 앞으로 논의해야 할 교육과제를 선정했습니다. 100여 명의 시민들은 10여 개의 테이블에 앉아 경주의 교육 현안에 대해 토론한 뒤 학업 스트레스 해소 방안과 인성교육, 고교 평준화 등 문제점 10가지와 발전 방안 6가지를 뽑았습니다.
경주시는 이번에 나온 의제를 바탕으로 내년에 한두 차례 교육 원탁회의를 갖고 시민들과 함께 해결책을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울진군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상하수도 시설 가운데 지금까지 90%를 복구한 데 이어 나머지 시설도 내년 3월 전에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태풍 미탁으로 울진군에서는 지방 상수도 90곳과 마을 상수도 47곳, 하수도 시설 12곳 등 149곳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포항시 장학회는 내년 1월 15일까지 서울 소재 포항학사에 내년도 입사생 151명을 모집합니다. 입사 자격은 수도권 소재대학 신입생이나 재학생으로 신입생은 수능 4개 과목 평균 70점 이상, 재학생은 직전 학기의 학점이 평균 B 이상이어야 합니다. 선발은 학업 성적 30점과 사회적 배려자, 국가유공자, 재난 피해자 등 생활 정도 70점을 합산합니다. 울릉군에 임용된 지 2달도 안 된 9급 여성 공무원 38살 A씨가 어제 오전 울릉읍 자택에서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3주간의 신규 임용 교육을 받고 울릉군청에서 근무해 왔는데 경찰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포항시 사랑의 열매 봉사단이 오늘 지역 아동센터를 방문해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이강덕 포항시장과 사랑의 열매 봉사단원들은 산타 복장을 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찾아 크리스마스 선물을 나눠주고 캐럴을 함께 부르며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내일 성탄절에는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농도도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지만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안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성탄절 당일인 내일 깨끗한 공기를 선물 받기는 힘들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완전히 해소되지 못하면서 내일도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으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마스크 꼭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이 공기는 탁하겠지만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13도까지 오르면서 포근한 하루가 예상됩니다. 경북 동해안으로는 대기가 무척 건조합니다. 건강관리와 더불어 불씨관리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 하늘에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 12도에서 13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하늘에도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울릉도 영상 7도, 독도 8도, 낮 최고기온 울릉도와 독도 12도입니다. 동해상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가운데 남부 먼바다에는 오후 한때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결 동해 전해상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온종일 비 소식이 들어있고요.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일요일 오후에도 한 차례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에 이웃 돕기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울진 건설중기 연합회장 장병호 씨 100만 원, 울진 매화면 태승건설 100만 원, 울진 매화면 기양삼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 매화면 매화 1리 주민일동 30만 원, 울진 매화면 전담의용소방대 20만 원, 울진 매화면 우보건설 10만 원, 울진 매화면 김춘배 씨 10만 원, 울진 매화면 초산어촌계 10만 원, 울진 매화면 윤종구 씨 10만 원, 울진 매화면 기양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 매화면 이화균 씨 10만 원, 울진 매화면 신흥 1리 사공노인회 10만 원, 울진 매화면 오산 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 매화면 매화 1리 이장 최웅열 씨 10만 원, 울진 매화면 기양 1리 노인회 10만 원, 울진 매화면 김종갑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심상국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김정식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도중길 씨 5만 원, 울진 매화 우체국장 최라윤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심광섭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기양 1리 이춘희 씨 5만 원, 울진 매화면 전유자 씨 3만 원, 울진 매화면 황봉석 씨 2만 원입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기 검사 중인 한울원전 5호기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이번 검사에서 원자로 임계가 가능함을 확인하는 한편 방사성 물질의 누출을 막는 경납 건물 내부 철판의 두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3곳과 공극 2곳을 발견해 보수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 10월 제5차 계획 예방 정비에 들어갔던 신월성 1호기도 정비를 마치고 재가동에 들어가 오늘 오전 100% 출력에 도달했습니다.